예측 못할 것이 봄 날씨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 내린 다음에 이렇게 또 추워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생방송 되기도 했죠. 24년형 벌금 180억인가요? 어떻게든 지나간 일들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1일에 우리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12년 만이죠. 그거를 지난 5일에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중계방송을 했는데, 녹화 중계를 했는데 시청률이 36% 이상이 나왔습니다. 무슨 올림픽 국가대표 무슨 인기 있는 종목 시청률 나오는 것처럼 나온 걸 보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네, 중계가 끝난 다음 날 6일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 평양 공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좀 국민들의 인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 대표는 자신의 그 SNS에 그렇게 속고도 또다시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난리들이라고 좀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 2000년에 그 DJ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주도했던 조용필, 이미자 등의 평양 공연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느냐, 이러면서 따진 거죠. 그러면서 홍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통 나라를 청와대 주사파들이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좀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여간에 그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 3대에 걸쳐 8번을 거짓말한 독재 정권에 포악한 후계자가 쳐놓은 덫에 장단을 맞추면서 또다시 북핵 쇼를 주사파 정권이 벌이고 있다. 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들은 이에 부한회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는 괴벨스식 선전으로 나라는 좌파 폭주로 치닫고 있다. 선거 한번 해보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한번 보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홍 대표의 이런 인식은요, 좀 좀 지나간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들이 썼던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은 국민들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북한하고 미국의 갈등이 막 고조되면서 이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가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 북중 정상회담, 이런 게 자꾸 이제 예정이 돼 있거나 이미 치러져 있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 25일인가요? 27일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해빙의 기운이 이제
이번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제목처럼 봄이 온다처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런데 해빙의 기운이 한반도에 펼쳐지는 상황의 일환으로 우리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공연을 한 것이 과연 잘못됐고 과거처럼 북한의 평화 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말려들 것이란 이런 홍 대표의 인식은 정말 국민들이 뭘 모르는 것처럼 만드는 아주 대단히 지나간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이제 국민들 예전처럼 그런 바보들 아닙니다.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술단 한 어린 가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에 자신들이 조그마한 일이기라도 되었으면 한다. 그 어린 가수의 생각보다도 홍 대표의 이런 인식은 좀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든 뭐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보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이 당리당략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홍 대표의 주장, 정말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홍 대표의 인식은요, 지난달 30일에도 또 튀어나왔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나서 5월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이 정상회담이 되는 그런 회담이어서는 안 되며 6월 이전에는 열려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세부적이고 정치적으로 밀도 있게 의제라든지 절차를 정비해서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미 5월 달에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의 야당 지도자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7월 달에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거 과연 올바른 건가?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홍 대표는요, 그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해야지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서 사실상 6월에 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핵폐기까지 관철되는 회담이 돼야 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비핵 논의 당연히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닌 야당 지도자의 그 말을 과연 들을까요? 홍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풀어주는 것이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북한 정권은 3대에 걸쳐 8번 거짓말하는데 9번째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워싱턴 조야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해달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제임스 회장은 오는 그 4월 14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백악관을 방문해서 홍 대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념과 진보니, 그러니까 보수니를 떠나서요, 당을 또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그 주장, 또 그 이유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결론은 7월로 그 영향이 되니까 7월로 연기해야 한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국제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계. 그걸 함부로 바꾸라 마라, 연기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를, 긴장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지방선거에 영향이 간다는 그런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것, 홍 대표의 인식 과연 어떻게 국민들은 생각할까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놓고서요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비단 홍 대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일에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끝난 만큼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좀 심한 얘기로 한다면 협박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지난 2월 24일 날 만료됐는데 무시하고 계속 경호를 하고 있다.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월 24일 날 경호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죠. 예, 맞습니다. 현 법으로 그렇게 돼야죠. 법대로라면.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김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경호에 대한 그 법률 연장안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연장 결정이 됐고요. 통과됐고 법사위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잘 거쳐서 통과만 남은 법안인데 왜 갑자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모습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의 갈등을 한번 야기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직접 이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 해석은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만약 이거 잘못됐다 법적으로 그래서 경호를 포기해야 된다.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 그러면 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긴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뭐라고 또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럽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제처를 상대로도 또 경고 내지는 협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문제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경찰에서 아직도 경호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 청와대 경호처에서 하는 것과 경찰에서 경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세금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갑니다.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희호 여사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청와대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경호 직원들이 만약에 떠난다면 조금 뭐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허탈감 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경호를 계속 좀 더 연장해서 유지하자라는 것이 현 여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찰이 이관돼도요, 경호는 계속 됩니다.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은 여기에다 대고 또 하나를 집어넣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그 형평성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손명순 여사와 형평성 문제에는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거는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3년 전에 연장 법안이 통과가 돼서요, 5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명수 여사는 이미 그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존 법으로 경호가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남아 있었고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혜택을 받았던 거고 다시 또 이번에 연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손 여사께서는 그 법안 당시 3년 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그 청와대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굳이 시간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되고요. 이미 그 손명순 여사께서는 경찰의 경호를 오랫동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측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에 대해서 경호 임기가 끝날 때 의견을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여사님께서 계속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요. 근데 이희호 여사께서는 지난번에 한번 좀 같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계속 경호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했었고 그것이 또 연장이 돼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손 여사하고 이 여사님하고 시기상의 문제지 이런 경우가 다른 거에서 누구는 좋게 해주고 누구는 나쁘게 해주고 이런 형평성하고는 좀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 의원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민주당과 현 정부가 이 여사와 관련된 경호 법안을 문제없다면서 이어가면 법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거고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여당하고 호남을 가를 수 있다는 그런 또
책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호남에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요, 손명순 여사 얘기를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부인인데 그 아드님 김현철 씨가 현재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명순 여사하고 이호 여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중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게 만듭니다. 이미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됐습니다. 그 이제 처리만 남은 거예요. 법사위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만 남은 건데, 현재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법사위에서 이거 처리하지 않고 국회도 또 열지 않고요, 야당이. 그런 모습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희호 여사만을 위한 경호 연장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호 연장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이희호 여사만 위해서 이 경호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 의원의 이런 반대는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 여당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다음번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권의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 대표의 평양 공연에 대한 심통이나 북미 정상회담 연기 요청이나 그리고 김 의원의 뜬금없는 이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반대 요구, 가뜩이나 현재 당 지지율 정체고요, 또 딴 데서는 또 하락도 하고 있죠. 그런 것에 국민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또 이반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요, 민생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회 빨리 열어야 됩니다. 여든 야든요,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요. 또 개헌안, 이거 서로가 약속했던 겁니다. 모든 당이 약속했던, 대선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왜 어기려고 합니까? 서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 갖고 국회를 연애만에 하지 마시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빨리 개헌하시고 국회 여시고 민생법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추워라.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